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시황이 없는 날이지만 교육 강좌보다는 더 중요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교육은 주중에 올려드릴게요. 자, 미중 무역 전쟁 2차 휴전 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뭐 화웨이랑 뭐 거래 다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거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하고 굉장히 뭐 밀접하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관세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기존부터 예상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가 최근에 계속 언급드렸죠. 화웨이에 대한 최대 반사이익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미국 제품이 이제 화웨이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계속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 뜻이냐? 미국은 화웨이에다가 니들이 했듯이 제품 그래 팔아먹겠다, 프로그램 팔아먹고 제품도 팔아먹고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 미국 그 정부에다 로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신 분 없죠? 기업들이 화웨이 제재 좀 풀어달라. 정부가 원하듯이 우리는 제재에 동참하고는 있는데 이러면은 이게 장기화되고 하면은 우리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 해주. 그래,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화웨이에다가 팔아먹긴 하자. 그게 우리가 팔아먹은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트럼프는 원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제한적 허가 정도가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근데 커다란 국가 안보 문제, 국가 안보 문제를 딱 토를 달았어요. 여기다가 국가 안보 문제가 없는 설비라고 했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일단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통신 장비인데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5G 쪽이나 이쪽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쪽에서 계속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화웨이 통신 장비하고 뭐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나 이런 부품이나 이런 게 뭐 제공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판매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판매된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저거? 일단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거 한번 보자고요. 사드 보복으로 해가지고 화장품주, 특히 이 중에 제일 큰 타격이 있던 것 중 하나가 화장품주하고 뭐 면세점이니 뭐니 어쩌니 해가지고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다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롯데그룹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장품주들 회복이 됐나요? 한번 보실래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게 언제부터 보시면 되냐면은 2016년 한 6월 정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메르스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 6월로 기억해요. 메르스가 있었고 그 뒤부터 이제 타격이 있네 하고 슬슬 밀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광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 콘서트장 같은 데도 안 갔잖아요, 이때. 기억나시죠? 메르스부터 시작이에요. 메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뭐 우려감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화웨이래 중국 공안 문제 나오고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나오고 사드 보복 문제 나오고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계속 하락하고 횡보하다 또 하락하고 횡보하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회복된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부 뭐 중소업체들 반짝 올라오는 정도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노이즈가 생기면은 이게 신뢰 회복이 안 돼요. 신뢰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이 이런 사건으로 해서 한국 화장품을 KBT 쪽을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판매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복하고 하면서. 그러면 화장품을 안 쓰나요? 다른 제품들을 쓰겠죠. 물론 아직도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써보겠죠. 근데 뭐 그래 KBT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건 맞는데 다른 제품들도 뭐 좋은 데가 많네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진 않는 거죠. 한국 제품으로 KBT 제품으로 다시 재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재구매를 모두가 다 재구매를 하고 과거처럼 붐이 일어나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 붐은 꺼졌어요. 재구매는 일어나지 않아. 화웨이도 이런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호주 같은 데서는 이미 엄청난 반품이 나오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뭐 업그레이드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뭐 반품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서 그 업데이트가 안 될 경우 뭐 전액 환불 같은 경우 이런 조항을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정도로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숨통 정도는 트이는데 미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국 외에 다른 미국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을 노리는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것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화웨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린 것도 아니고 저 정도.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앞과 뒤에 좀 다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립 서비스 같은 걸 잘하죠. 그러니까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구매자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고 언제든지 중국의 태도에 따라서 돌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다가 요런 가능성은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항권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 쉬었다 가느냐 차이입니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한번 쉬어가도 될 만한 자리까지 이미 다 올려놨잖아요. 자 보세요. 수급이 미쳤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가 높네요.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산다니까요. 종목 자체로도 일단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기억나시죠? 계속 삼성전자만 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두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만 한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인덱스에도 그러니까 지수를 매매하는 한국 지수를 산다라고 할 때도 시총 상위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둘 중 하나일 텐데 뭐 별거 없네 하고 이렇게 여기를 갭으로 돌파해서 날아가거나 하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저는 쉬었다가도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21선이랑 61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저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캔들이 살짝 쉬면서 이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살짝 쉬면서 올라오는 거 살짝 기다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힘을 받아서 가는 것도. 왜냐면 기존에 여기는 강력하게 올해 계속 저항을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47,500원 47,000원 47,500원 사이 요 구간 한번 들이밀다가도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와서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강했는데 최근에 이 구간에선 계속 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에 올랐잖아요. 저항까지. 뭐 별다른 그런 그 조정 같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왔으니까 휴식을 취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니냐.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화웨이 때문에 너무 반사익이 컸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시진핑이 자,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이건 미친놈이죠?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해달라고 할 거면은
중국 내에 있는 외국 업체들 이쪽에다가도 공평하게 지들이 먼저 해야지. 이 무역 전쟁이 왜 나왔어요? 다른 나라에도 시비를 걸었는데 왜 중국에 더 커요? 응? 중국에만 저래요? 중국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전기차 쪽 봐드리면은, 자, 전기차에 보조금 엄청 때리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업체에다 보조금을 싹 다 몰아줘. 몰아준다라기보다는 다 허용을 해주고 통과를 시켜줘. 근데 중국은 어때요? 사드 보복 이후로 우리나라에 보조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올해 4월에 5종에 대해서 이제 그 형식 승인까지는 갔다. 형식 승인까지 간 다음에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데 최종 승인이 하나도 안 났죠. 왜냐면은 5월에 발표가 나는데 4월 말에 얘네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4월 하순에 미중 무역 전쟁 합의문을 다 작성을 하고 거의 다 끝난 거였는데 중국이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5월에 단 한 개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LG화학 4개, 삼성 SDI 1개, 이렇게 5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개도 못 받았죠. 한 2개는 나올 줄 알았어요. 2종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요 2종이 나올 줄 알았다라는 거는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를 할 경우 얘기겠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대놓고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들이 먼저 공평하지 않게 해놓고 나서 지들은 공평하게 뭐 대우를 받고 싶다? 미친놈인 거죠, 이거는. 조금 과격한 표현 죄송한데 이건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 이번에 중국이 저렇게 뒤집으니까 트럼프 엄청 화났었죠. 그래서 트위터 하지 말라고 막 엄청 말렸었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하루 한밤 정도, 반나절 정도 한 템포 쉬어가지고 트위터 올리고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졌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 저 화웨이 제재가 더 강력해진 건 당연한 거고, 중국 유학생들한테도 뭐 불이익 가고 계속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공평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미국의 호의냐라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강력하게 나가다가 호의를 베푼 것이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좀 양보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G20 정상회담 때, 자, 28일이죠, 금요일날. 28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있죠, 콩. 대두를 54만 4천 톤을 구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웬 농산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지지층이 농업계층이잖아요. 이쪽 강력한 지지층 중 하나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우리 위대한 농민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심 있게 트럼프의 기사를 살펴보고 하신 분들은, 인터뷰를 살펴보신 분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농민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 표밭이니까. 대두 산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이 입장은 밝혔어요. 너네가 무역 전쟁 가지고 시비 거는데 무역은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 중국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무역 쪽은 역시나 양보 가능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화웨이 같은 기술 굴기 있잖아요. 기술 쪽은 봐줘. 기술 쪽은 좀 봐줘,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화웨이를 쥐고 흔들고 하면서 이제 CCTV랑 등등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뭐 목적이 무역을 핑계로 이걸 다 잡는 거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까지 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그냥 우리나라 IMF 때, 잘 생각해요. IMF 때 얘네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쫄려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IMF 때 우리 금융 다 개방하고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 이제 주식시장이니 부동산이니 싸그리 그냥 다
헐값에 사갔죠. 그런 개념이 이제 중국에도 이제 금융 쪽을 좀 이제 제재가 되고 이제 과거 뭐 프라자비 이런 것처럼 중국을 이제 그 숨통을 조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미국이 숨통을 쥐고 흔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려감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우려감이냐? 뭐 이게 장기화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신냉전 시대라고 해서 뭐 아주 방금 뭐 금융 쪽도 말씀드리고 기술 쪽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저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엿봤고 먼저 손 내민 거잖아요. 손 내미는 걸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대두 수입하면서 근데 미국이 호의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쟤네가 의사표시를 했구나를 호의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우려감은 좀 감소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의의를 두는 정도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작년 11월 말에 이렇게 G20 정상회담하고 이제 거기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그래서 12월 초에 말씀드린 거는 90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라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협상 말만 무역협상이지 이거 지금은 뭐 기술 금융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딱 90일 동안 안전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두 얼굴을 다시 보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완화된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협상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뭐 이어나갈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강력한 발언이나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협상이 진행되든 안 되든 뭐 제재 조치나 이런 거는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남은 카드가 중국은 없다. 중국은 없다. 뭐 히토류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3,250달러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관세 매기기 시작하면은 히토류는 일도 아니다. 그리고 히토류 사실 미국도 히토류 생산 가능하고 다른 타 국가들도 히토류 생산이 가능한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환경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안 하는 거다라고 했죠. 과거에는 미국도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네. 뭐 대신 이제 중국에서 저런 카드를 쓸까봐 생산 설비 정도는 이제 갖춰 놓겠죠. 갖춰 놓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중국은 카드가 없어요 이제. 3,250달러 이거 보류. 중국이 뭐만 하면 이 카드 갖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럼 미국은 카드를 쥐고 계속 흔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금리나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뭐 7월에는 지금 뭐 돌아가는 정황상 이례적으로 7월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건 거의 뭐 확정적이고 거의 확정적이고 근데 기대감이 요런 게 있어요. 한 번에 기본적으로 0.25% 포인트 요렇게 인하를 하는데 인상하고 인하할 때 요게 기본이에요. 근데 한 번에 0.5% 포인트를 하지 않을까.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렇게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안 된다. 무역 협상을 시작하면은 장기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요런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저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2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2회 정도는 하지 않겠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정상회담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중국의 이제 금융권을 겨냥한 법이 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애국법이 나와가지고 중국 은행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관련해서 뭐 자금 세탁해줬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일단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한에 조선무역은행이 있습니다. 이 조선무역은행은 1억 달러 이상을 이제 뭐 홍콩의 유령회사랑 뭐 합의해서 돈 세탁을 했다. 1억 달러면 이제 1157억 정도 되죠. 지금 뭐 현재 환율 보면은 그리고 1,100억에 1,200억 사이라고 볼게요. 그럼 1억 달러를 돈 세탁을 해줬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국은행이 협력을 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은행이 미국이랑 북한이랑 거래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놓고 얘기하면은 뭐 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랑 거래도 가능하고 북한이랑 거래도 가능한데 이 양쪽 다랑 같이 거래할 수는 없다. 선택해라. 선택해라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그동안 얘기 나왔던 계속 그 결론은 금융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쪽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표 은행들 중에 뭐 세 개,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교통은행이랑 교통은행 그리고 초상은행 그리고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 해가지고 이 세 개 은행에다가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 해서 이 세 개 은행에다가 이제 뭐 소환장을 날렸어요. 이게 바로 전에 있던 거예요. 이게 28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8일에 있던 거예요. 이런 법안이 생겼어요.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애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빨리빨리 해서 이걸 해결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기존에 무역으로 시작했지만 기술에서 이제 금융까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뭐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돌파하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잠깐 쉬었다가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고 이게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삼성전자 왜냐면은 어떤 일부 시각에서는 화웨이 거래가 재개가 되면은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혜도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다 빼고 시작하자고요. 5G는 안 될 거예요. 중국의 5G 장비는 안 될 거예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통신 쪽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보잖아요. 안보. 화웨이에 대해서 최초의 건 게 뭐예요? 국가 안보죠. 그러면은 5G 통신 장비 이쪽은 아니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전히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자,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 당연히 스마트폰 쪽도 수혜. 그리고 아까 화장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다른 데 써봤는데 괜찮아. 그리고 아직도 불안해.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 당연한 거고 파운드리 쪽도 TSMC가 아주 감사한 결정을 해줘가지고 화웨이랑 이제 아직 거래를 끊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인텔, 뭐 퀄컴, 뭐 저 AMD, 엔비디아 등등 이 회사들이 다 지금 삼성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팹리스랑 파운드리 나뉜다고 했잖아요. 파운드리 이제 생산하는 건데 뭐 대신 위탁 생산 같은 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해 주는 건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사실 TSMC에 많이 밀려요. 사실은 기존에는 쳐다도 못 봤어요. 삼성이 TSMC에다 쳐다도 못 봤단 말이에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정말 많이 따라잡아서 TSMC가 그 48%대인가 50%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이 무려 19%대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많이 쫓아온 거예요.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저런 주요 고객사들이 들어오면은
내년에 한번 보자고. 내년에 한번 보면은 삼성이 거의 TSMC 밑에 추격하면서 이제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개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앞으로는 양강 체제. 내년 이후를 보면은 이거는 화웨이 이슈로 인해서 삼성이 얻어간 거. 그럼 삼성전자는 이미 얻을 거를 엄청나게 얻어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뒤에서 대놓고 하면 안 된다.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하는 기업 아니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뒤에서 뭔가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뒤에서 작업해서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 다 끌어모았잖아요. 역시 삼성은 이런 거는 박수 쳐줄 만한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뒤에서 작업하는 거를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뭐 기업에서 뭐 윤리 문제 여러 가지 욕을 먹겠지만 이거는 잘한 거잖아요. 칭찬해줘야죠 이런 건.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영향에는 무역 전쟁, 일단 뭐 명칭은 무역 전쟁이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약간의 해소 가능성에 대한 안도, 이런 부분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협상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협상을 이어가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안에 정도만 해결돼도 다행이다. 골드만삭스가 그랬죠. 연말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일단은 맞은 것 같아요. 이거 빨리 해야 연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진짜로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 가을 가면은 진짜 빠른 거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죠. 지금은. 그거는 빠른 개념이었는데 제일 빠른 개념은 물러갔고 물 건너갔고 지금은 한 연말 정도에만 돼도 양호한 괜찮은 수준이고 내년까지도 뭐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무역전쟁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진전도에 따라서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또 얼만큼 협조적으로 나오냐가 관건이겠죠. 계속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얘네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국내에는 요런 안도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나 뭐 적어도 뭐 1회는 하겠죠. 아예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런 부분에서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해외 자본의 이제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뭐 내일 막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6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선물 옵션 만기일 요 전후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해서 계속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 물량이 크진 않았다. 근데 좀씩 들어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다가 최근 이번 주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미쳤나 왜 이렇게 들어오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알려지지 않았나 싶어요. 미국 자체에서는 그 화웨이에 대해서 약간은 풀어주고 미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에다가 이제 거래할 정도는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미리 뭐 감돌았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미리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외국 자본이 일부. 한국도 그러면은 기존에 새우 아니에요. 새우 고래 싸움의 새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등이 터질 뻔했는데 껍질이 단단하네.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거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고 얘네가 길게 장기화되는 게 좋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얻을 게 얻었고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야 중국이랑 미국이랑 노선 똑바로 해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한테 납품하는 물건 똑바로 대라 이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선 똑바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압박이 굉장히 강했는데 조금은 중심 잡기가 편해진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붙기는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한 2대1에서 미국 중국으로 봤을 때 2대1에서 한 3대1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겠느냐. 중국을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요 정도로 한 3대1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긴 한데 아무튼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요 사이에서 우리나라 숨통이 살짝 트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노이즈가 좀 나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트럼프는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뭐 강경한 발언뿐만 아니고 강경한 발언에다가 뭐 정책적으로도 밀고 갈 거예요. 이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주도권은 미국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미국에서 이제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중국이 포기해야 될 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주말이라서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서 요 댓글 여기 터치해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숫자 3 하나만 남겨주셔도 잘 봤습니다라는 표시니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루 남은 일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7월에는 좀 더 좋은 시장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7월부터는 하반기죠. 네, 하반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시장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